옛날 옛적 갓날갓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의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갓날갓적 황선이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또 한 주가 시작됐죠? 네. 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 안 들으셨어요? 아, 네. 감기 기운은 없는데 네. 참 이번 겨울에 참 눈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희 애들은 눈사람하고 그 눈으로 악어를 길바닥에 만들어 놔가지고 동네에 좀 명물이 됐습니다. 우와. 네, 사진 찍어 드셨어요? 네네. 저도 실제로 가서 궁금하다. 봤는데, 네. 제법 크게 그 악어를 만들었더라고요. 우와. 바닥에 이렇게 악어가 누워 있는 모습, 꼬리도 이렇게 휘어가지고. 아, 손재주가 있어.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울러프랑 똑같은 애를 봤어요. 오, 너무 똑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군요. 요즘 곳곳에서 눈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눈오리도 많이 만들어 놓고. 네, 그거는 네. 이제 애들 장난감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악어 앞에 눈오리를 놔가지고 이렇게 악어가 먹을 것 같은 어머, 어떻게. 그런 모양 형상을 하고 있답니다. 아이고, 네. 막 우리들이 안타까울 그런 장면이네요. 네. 네. 그러면 노래 듣고 바로 시작할까요? 네. 네. 난 날아올라 내 꿈을 위해 비밀 날개를 달고 누구보다 난 설레요. 가끔은 뒤로 밀려난데도 숨을 한 번 꾹 참고 힘주고 걸음을 디뎌. 또 어두운 밤이 온데도 난 행복한 걸 꿈을 꾸는 순간조차 날고 있으니까. 아침이 오면 들리는 소리, 온 세상이 숨쉬는 소리, 햇살 틈으로 울리는 소리, 온 세상이 잠드는 소리. 더욱 가까이 기대도 된다는 바람결이 노래하는 멜로디. 겁내다가 놓칠 것 같아 참 많은 것들 이토록 반짝이는데 나를 부르는데. 아침이 오면 들리는 소리, 온 세상이 숨쉬는 소리, 햇살 틈으로 울리는 소리, 온 세상이 잠기는 소리. 더욱 가까이 기대도 된다는 바람결이 노래하는 멜로디. 아무일로 달라 해도 또 잡아봐도 내 하루가 내게 주어지고 내 눈물은 사라져갈 어제 속에 있잖아. 난 날아올라 저 구름 위로. 바람의 멜로디 들으셨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까만 새 공주입니다. 인도 동쪽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적이 그 도시를 포위하고도 먼저 600탈러를 받아야 물러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시장으로 삼겠다는 포고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아들과 함께 고기를 잡던 가난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적군이 와서 아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 대가로 600탈러를 내놓았습니다. 어부는 도시의 장관들에게 가서 그 돈을 냈습니다. 적들은 돈을 받자 물러갔고 어부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부를 시장각하라고 부르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어부의 아들은 적들에게서 도망을 치다가 높은 산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이 열리더니 성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은 모든 의자와 탁자 그리고 벤치들이 검은 천으로 덮여 있는 마법의 성이었습니다. 아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3명의 공주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싸고 있었고 하얀 부분이 얼굴에 조금 있을 뿐이었습니다. 공주들은 그에게 해치지 않을 테니 겁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묻자 공주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자기들에게 절대 말을 걸어서는 안 되며 자기들을 쳐다봐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꼭 그것만 말해야 하며 또 그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할 경우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있다 보니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공주들은 아버지에게 가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단, 돈 지갑을 하나 가지고 가야 되며 이런저런 옷을 입고 가되 일주일 안에 돌아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들어 올려서 눈 깜짝할 사이에 동쪽 나라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두막집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사람들에게 그곳에 살던 가난한 어부가 어디로 갔는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어부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가난한 어부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있습니까?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 도시의 장관들이 그 말을 들면 너를 교수대에 매달 거다. 그러나 아들은 그 말을 계속 쓰다가 결국 교수대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교수대에 끌려간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님들, 마지막으로 바닷가 제 오두막집에 다녀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두막집에 간 아들은 예전에 입던 어부 옷을 입고 장관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자, 이래도 제가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저는 이런 옷을 입고 돈을 벌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셨었습니다. 그제서야 장관들은 그를 알아보고 사과를 한 다음 그를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높은 산 숲 속으로 들어간 일, 산이 갈라져 마법의 성으로 들어간 것, 그리고 모든 것이 검은 그 성에서 얼굴 일부분만 빼고 온몸이 까만 새 공주를 만났는데 공주들이 두려워 말라며 자기들이 도와주겠노라고 했던 일 등을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어머니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신성한 양초를 가지고 가서 그 공주들의 얼굴에
뜨거운 촛농을 떨어뜨려 보라고 말했습니다. 성으로 돌아온 아들은 공주들이 잠자는 사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얼굴에 촛농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촛농이 얼굴에 떨어지자마자 몸의 반이 하얗게 변하면서 공주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쁜 자식! 꼭 복수를 하고 말 테다! 우리들을 구해줄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7개의 쇠사슬에 매인 새 오빠가 있다. 너를 갈갈이 찢어버릴 것이다. 그때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재빨리 창문을 통해 빠져나오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성은 땅속으로 가라앉았고 산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성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곳으로 가는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는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랄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네, 들으신 곡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네. 원래 김광석의 곡인데 지금 들으신 버전은 경서가 불러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고 좋네요. 네. 네. 이야기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조금 이렇게 난해한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네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럼 그 새 공주가 누구였을까요? 그 막 나쁜 자식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네. 이게 마녀들인가? 그러게요. 아무튼 알쏭달쏭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구미호 같지 않아요? 구미호? 네. 1년 동안 네. 잘 인간으로 둔갑해서 잘 있으면 네네네. 좋은 일이 생기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얘한테 지금 말을 걸지 마라 그러고 질문도 꼭 필요한 것만 하라고 들어준다고 그러고 그러고 있었는데 얘가 그 기간을 안 지키고 촌농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네. 본색을 드러내면서 화를 내면서 사라진 건가? 네, 그렇죠. 며느리가 시집을 가서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 맹인으로 3년 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도 비슷하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옛 이야기에 천일을 채워야 되는 그런 사정이 나오는데 천일을 채우지 못한 그런 옛 이야기하고도 뭐 닮아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로고송 들으시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호랑이가 된 효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랑이가 인간 어머니에게 효도를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네, 벌써 작년이 되었는데, 작년에 그 안산 동화 읽는 어른 그 모임에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민들레 마을에서 했었는데, 그 민들레 마을은 연극을 하는 그 단원들이 함께 마을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 민들레 마을에서 1인극으로 그 호랑이가 부모님에게 이제 효도를 하는 어떤 그런 옛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반대로 효자였던 사람이 호랑이가 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옛날에 황씨성을 가진 효자가 있었대요. 황씨는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인데 늙으신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기 위해서 벼슬을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시골로 내려와 살았대요.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셨지만 어머니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드렸는데도 효험이 없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하루는 용한 의원을 찾아가서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의원이 말하기를 방법이 있긴 한데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위험해서 권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방법이 있다는데 아무리 위험한들 못할 게 뭐가 있냐고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의원이 방법을 가르쳐 줬대요. 그 방법이 뭐냐면 글쎄 누렁이 간 1000마리를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렁이 아니고 누렁이요. 누렁이 개 이름이에요. 네, 누렇게 생긴 그런 개를 말하는 거죠. 하루에 1마리씩 1000일 동안 먹어야 하는 거죠. 황 씨는 고민에 빠졌어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일이었지요. 황 씨는 고민 끝에 둔갑술을 써서 호랑이로 변해서 누렁이를 잡아오기로 했답니다. 둔갑술은
이렇게 다른 것으로 변신하는 것을 말하는데 변신하려면 주문을 외워야 되고 주문을 하려면 책이 있어야 했대요. 황 씨는 둔갑술 책을 구해서 주문을 외우고 호랑이로 변한 다음 매일 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누렁이를 잡아다가 마당에다 던져놓고 새벽에 다시 주문을 외워 사람으로 변해서 집에 돌아오곤 했지요. 매일매일 누렁이 간을 드신 어머니 병세는 점점 좋아졌어요. 황 씨는 어머니의 병이 나아가는 모습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지요. 1000마리면 1000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1000일이면 3년 정도 되는 기간이거든요. 한 해 한 해 지나는 동안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아내를 속이고 이웃집들의 누렁이를 잡아오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에 괴롭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황 씨의 아내가 황 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황 씨를 미행해서는 황 씨의 모습을 지켜봤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책만 읽으며 어머니를 모시던 사람이 낮에는 맨날 잠만 자고 늦은 밤에 사라졌다가 새벽에 돌아왔으니까요. 남편이 호랑이로 변해서 담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는 호랑이가 남편으로 변하는 건지 남편이 호랑이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가 없어진 자리에 둔갑술 책이 보였지 뭐예요. 아내는 그 책을 홀랑 불태워버렸답니다. 새벽이 돼서 호랑이가 된 황 씨가 1000마리째 누렁이를 잡아다가 마당에 던져놓고 둔갑술 책을 찾았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책이 있던 자리에는 재로 변한 책이 흔적으로만 남아 있었고요. 황 씨는 기가 막혔지요. 이제 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호랑이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둔갑술 책을 태운 옆에 떨어진 아내의 손수건을 보고 아내가 한 짓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하룻밤을 참지 못한 아내가 원망스러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가 된 황 씨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보고 산으로 가서 호랑이의 삶을 살기로 했답니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자신의 실수를 뉘우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병이 나아가던 어머니도 호랑이로 변한 아들의 신세를 애달파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은 아내도 세상을 떠났답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글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호랑이를 잡으려고 했답니다. 몽둥이도 들고 함정도 파고 포수도 동원해서 잡으려고 달려드니까 호랑이로 변한 황 씨도 거칠어져서는 사람들을 해치게 되었대요. 사람들을 피해 마을을 떠났던 호랑이는 고향이 그리워져 어머니의 무덤에 와서 울었답니다. 호랑이 울음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사방에 불을 놓아 호랑이를 태워 죽였는데 죽은 호랑이가 효자 황씨로 변해 있었다네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효자 황씨가 어머니를 위하려다가 호랑이가 되었다는 걸 알게 돼서 황씨의 시체를 어머니 곁에 잘 묻어주었다는군요. 끝. 둘레길 둘레 돌아 둘레길 물을 건너 산길 따라 어울려 걷는 건강길 둘레 따라 걷는 사람 둘레 따라 걷는 사람 여유 주고 휴식 주고 여유 주고 휴식 주고 사람들이 걷고 간 길 둘레길 밤이 되면 달이 내려와요 함께 걷는 가족길 산책
둘레 돌아 둘레길 물을 건너 산길 따라 어울려 걷는 건강길 둘레 따라 걷는 사람 둘레 따라 걷는 사람 여유 주고 휴식 주고 여유 주고 휴식 주고 사람들이 걷고 간 길 둘레길 밤이 되면 달이 내려와요 달이 내려와요 둘레 둘레 둘레길 함께 걷는 가족길 산책 나온 노루가 걷고 풀벌레가 노는 길 네, 둘레길 들으셨습니다. 네. 아, 이야기 호랑이가 된 효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타깝네요. 네. 그냥 전설의 고향 한 편 본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옛 이야기는 이야기 속에 어떤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잖아요. 네. 이 이야기에서의 어떤 교훈이라고 하면 옳지 못한 방법으로 효도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뭐 이런 주제를 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여기는 이제 옳지 못한 방법으로 효도를 하려다가 죽음을 맞이한 일가족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네. 어떤 소망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듯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꼭 왜 하루 남겨놓고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죠? 우리 아까 전설의 고향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우리 아까 네. 구미호 얘기는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 얘기에서도 네, 네, 안타까웠잖아요. 네. 음. 그런 거지요. 네, 그냥 복수할 것까지는 아닌데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네. 소원이 안 이루어져서 복수하고 말 테다 하고 끝났어. 그니까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효행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면 결과가 좋지 못하다 하는 어떤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네. 우리들이 짧은 이야기들을 준비를 했었으니까 네. 저도 그러면 네. 얘기를 호랑이가 들어가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정말요? 네. 와우. 노래 하나 듣고 네. 이어갈게요. 네. 기다리던 눈이 펑펑 내려와 행복을 그리는 동그라미야 커다란 눈사람이 웃어주는 눈 내리는 마법 같은 날 아무
하얀 눈사람이 될 거야 들으셨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이야기 제목은 떡보 먹보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여우, 두꺼비가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참 놀다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얘들아, 우리 팥고물 찰떡 만들어 먹자. 호랑이의 말에 여우랑 두꺼비도 함께 떡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쿵덕쿵, 쿵덕쿵. 떡매는 여우가 치고 솔솔 팍팍 팥고물은 두꺼비가 뿌리고 푸아 푸아 아궁이 불은 호랑이가 붙였죠. 드디어 팥고물 찰떡이 맛있게 익어갈 때 호랑이가 입맛을 다시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찰떡을 다 먹기로 하면 어때? 좋아, 재미있겠다. 보나마나 내가 이길걸. 여우와 두꺼비도 이제 찰떡을 혼자 먹고 싶어서 대답했어요. 저 둥근 애 보이지? 난 하늘에 해가 처음 생길 때 태어났어. 그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갑자기 내 눈으로 들어와 이렇게 부리부리하고 번쩍번쩍 한 거잖아. 호랑이는 이겼다고 생각하고 꿀꺽 팥고물 찰떡을 삼키려고 했어요. 잠깐! 그래도 넌 나보다 어려. 호랑이 네가 태어나기 전에 해가 몇 개였는지 알아? 해가 3시나 되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내가 하느님께 해 둘을 없애달라고 했지. 호랑이 네가 안 되고 잘 사는 것도 다 내 덕분이라고. 여우는 어깨를 그렇게 말하고 으쓱대면서 날름 팥고물 찰떡을 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꺼비가 서럽게 우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너희 말을 듣다 보니 죽은 내 아들. 내 아들이 생각나서 맨 처음 하늘에 해를 단 건 내 아들이었어. 해를 달다가 그만. 두꺼비가 이렇게 우니까 호랑이와 여우도 눈물을 같이 글썽거렸어요. 그러자 두꺼비는 팥고물 찰떡 위에 폴짝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와 여우는 어이가 없었고 잠깐 내기는 2번 해야지. 이렇게 이번엔 달리기로 하자. 어때? 떡을 혼자 먹고 싶은 호랑이의 말에 여우와 두꺼비는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했어요. 저기 멀리 보이는 상수리 나무까지다. 준비, 출발! 호랑이는 숨 돌릴 틈도 안 주고 후다닥 튀어나갔어요. 떡보먹보 호랑이 1등, 여우는 2등. 호랑이와 여우는 상수리 나무 아래 기대어 앉아서 두꺼비 오기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 잘 잤다. 뭐야? 이제 들어온 거야? 갑자기 뒤에서 두꺼비가 하품을 하는 척을 한 거예요. 글쎄 두꺼비가 호랑이 꼬리에 매달려서 온 거를 호랑이는 까마득히 모른 거예요. 내기는 뭐니 해도 3세판이잖아. 언덕에서 떡을 굴려 가장 먼저 차지하는 놈이 먹기로 하자.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내기를 한 번만 더 하자고. 그래서 여우랑 두꺼비는 할 수 없이 그러자고 했어요. 자, 떡 굴러간다. 찰떡이 대굴대굴 굴러가자 호랑이와 여우는 재빨리 언덕 아래로 내달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찐득찐득 찰떡이 구르다 말고 언덕배기 한가운데 찰싹 달라붙어 버리고 만 거예요. 와, 맛있는 찰떡은 내 거야. 두꺼비가 냠냠 떡을 먹으며 언덕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에 호랑이는 기가 막혔죠. 그래, 너나 실컷 다 먹어라. 호랑이는 두꺼비가 떨어뜨린 떡고물을 주워 모으더니 두꺼비 등에 휙 뿌리고서는 냅다 소리 질렀어요. 이때
등에 붙은 팥고물을 두꺼비는 아직도 못 떼고 있다네요. 뚝뚝대굴대굴이 떡갈나무 아래서 토시토시 토토리 맛있는 소리 내는 날 귀여운 아기 다람쥐가 재빠르게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떨어지는 도토리 모아 부지런히 겨울 양식 겨울 나기 준비해요. 머리 위로 쿵 떨어진 도토리 하나 주어요. 뚝뚝대굴대굴이 떡갈나무 아래서 토시토시 토토리 맛있는 소리 내는 날 귀여운 아기 다람쥐가 재빠르게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떨어지는 도토리 모아 부지런히 겨울 양식 겨울 나기 준비해요. 머리 위로 쿵 떨어진 도토리 하나 주어요. 야금야금 한 입 넣고 오물오물 싱글벙글 네, 가을둥이 다람쥐 들으셨습니다. 어우, 그 두꺼비가 가장 지혜로웠던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똑똑할 줄이야. 이거 예전에 그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네. 네, 사람이나 동물이나 좀 머리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말놀이 하면서 숙제를 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댓글은 없었어요.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까마귀는 날더라 할 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버전으로 다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저부터 숙제를 해왔답니다. 짝짝짝짝. 네. 원본부터 잠깐 들려드릴까요? 한번? 그래야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 비교가 될 거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까마귀는 날더라. 날면 제비. 제비는 울긋불긋. 울긋불긋 독사. 독사는 물더라. 물면 범이지. 범은 뛰더라. 뛰면 벼룩이지. 벼룩은 붓더라. 붉으면 대추. 대추는 달더라. 달면 엿이지. 엿은 붙는다. 척. 이런 말놀이였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저도 이제 이거를 개사라고 해야 되나? 자, 이거를 좀 바꿔봤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까마귀는 울더라. 울면 맵더라. 매우면 고추. 고추는 빨갛더라.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짜장면. 짜장면은 검더라. 검으면 머리. 머리는 길더라. 길면 바나나. 바나나는 달더라. 달면 벌꿀. 벌꿀은 찰떡. 찰떡은 붙는다. 척.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네, 오늘 찰떡 등장. 네. 그러네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속에 나오는 찰떡하고도 연관이 되네요.
예, 좀 어거지 같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았으나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네, 오늘 말놀이 또 준비되셨을까요? 오늘 말놀이는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네, 한 가지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네, 그 강원도에서 자장가처럼 네, 그 하는 게 있어요. 네.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제가 또 이렇게 따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들려주시면 할 따라 건가요? 하실래요? 그러면 한 줄씩 할게요. 아, 네. 둥기 둥기 둥기야 둥기 둥기 둥기야 두둥기 둥기 둥기야 두둥기 둥기 둥기야 먹으나 굶으나 둥기야 먹으나 굶으나 둥기야 입으나 벗으나 둥기야 입으나 벗으나 둥기야 왜 불듯 가지 불듯 왜 불듯 가지 불듯 무럭무럭 잘 자래라 무럭무럭 잘 자래라 둥기 둥기 둥기야 둥기 둥기 둥기야 두둥기 둥기 둥기야 두둥기 둥기 둥기야 인천 바다 조수 밀듯 인천 바다 조수 밀듯 동해 바다 물결 치듯 동해 바다 물결 치듯 둥기 둥기 둥기야 둥기 둥기 둥기야 두둥기 둥기 둥기야 두둥기 둥기 둥기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자장가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아이를 업고서 음. 이렇게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면서 불러주면 아이가 잠을 잘 것 같은 그런 말놀이네요. 네. 그 말놀이는 그 감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그런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안정감을 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네. 제가 지금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네. 성인 또한 그 어렸을 때의 그 양육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네요. 오, 그래요? 네. 그러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의 어떤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무의식 속에 어렸을 때의 어떤 그런 기억들을 다 저장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말놀이가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물론 어린 아이들이 뭐 그런 말을 배우고 뭐 언어 천재가 되고 뭐 하는 그런 엄마랑 교감하는 데에서 어떤 도움이 물론 있겠지만 우리 성인분들도 이건 노인분들도 치매 예방도 될 것 같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네요. 뭐 모든 것이 뭐 마음의 안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 치매 걸릴 일도 없지 않을까요? 그 치매라는 것도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아주 치명적이라고 하니까요. 네. 네. 아우, 여러모로 도움되는 그 말놀이 저는 오늘 이 말놀이 한 거를 우리 남편에게도 한번 들려줘 봐야 될 것 같으네요. 네. 방송에서 그 네. 할머니들이 네. 랩하는 거를 봤어요. 네. 근데 뭐 랩이나 뭐 말놀이나 네네. 창의적 활동인 거는 매한가지고 그리고 뭔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말놀이의 어떤 리듬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랩은 조금 저의 경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옛날부터 들었던 어떤 그런 리듬감 뭐 이런 것들 있고 간단하잖아요. 또 네네. 그러니까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쉽게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창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면 또 반복해 볼까요? 진짜요? 반복이 네. 중요해요. 네. 이번엔 제가 따라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둥기둥기둥기야, 둥기둥기둥기야, 두둥기둥기둥기야, 두둥기둥기둥기야, 먹으나 굶으나 둥기야, 먹으나 굶으나 둥기야, 입으나 벗으나 둥기야, 입으나 벗으나 둥기야, 외불 듯 가집을 듯, 외불 듯 가집을 듯, 무럭무럭 자라래라, 무럭무럭 자라래라, 둥기둥기둥기야, 둥기둥기둥기야, 두둥기둥기둥기야, 두둥기둥기둥기야, 인천 바다 조수밀듯, 인천 바다 조수밀듯, 동해 바다 물결치듯, 동해 바다 물결치듯, 둥기둥기둥기야, 둥기둥기둥기야, 두둥기둥기둥기야. 두둥기둥기둥기야. 네. 서로 또 이게 그 선창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이게 강원도에서 뽑았던 그런 말놀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인천 바다라는 그 지명이 나와서 조금 왜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냥 서해 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인천 바다 조수밀듯 이러니까 특정한 지명이 나와서 조금 색달랐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옛날에 그거 모르세요? 뭐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다고요? 아니 인천이 지명에 나오는 인천 지명이 나오는 노래가 네. 좀 있어요. 그래요? 저만 몰랐나요? 네. 모르. 잘 몰랐어요. 진짜. 모르시는구나. 네. 어떡하지? 네. 아, 선생님만 제가 더 어린데요? 선생님만 웃기는 걸로. 자, 방금 제가 순식간에 불렀던 노래를 알아들으시는 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2개를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시간이 되나요? 시간은 되는데 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네네. 난 너와 항상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언제나 너와 항상 함께 하고파.
네, 그네 친구 들으셨습니다. 자, 짧은 말놀이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윤동주님의 반딧불을 한번 저희가 따라도 해보고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동시도 말놀이가 되는군요. 그쵸. 무엇이든 우리가 낭독하는 것 자체가 말놀이니까. 아, 네, 네네. 그렇네요. 네. 네. 따라 하실래요? 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숲으로 가자.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러 달 조각을 주러 숲으로 가자. 숲으로 가자. 금은밤 반딧불은 금은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 조각. 부서진 달 조각.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숲으로 가자.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러 달 조각을 주러 숲으로 가자. 숲으로 가자. 자, 이번에는 네.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눈을 감고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장면을. 네. 반딧불 윤동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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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러 숲으로 가자 금은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 조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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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러 숲으로 가자. 네. 너무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달 조각이라는 그 시어가 콕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반딧불 보신 적 있죠? 네, 있죠. 네네. 네. 그 반딧불을 달 조각이라고. 아, 그렇게 연관을 지을 수도 있구나. 네. 금은밤 음. 반딧불은 부서진 달 조각. 너무 좋네요. 아주 까만 밤에, 그러니까 불빛도 없는데 그 반딧불이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비춰주는 어떤 그런 것을 달 조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그림이 그려지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벌써 다 돼가고 있네요. 네. 자, 우리 여기서 또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노래 소개해 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하늘 자전거라는 노래 들으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